거기 투부정사 지난 시간에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 했거든요. 오늘은 저번에 부사적 용법까지 했죠. 그러면 오늘은 44페이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 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저번에 많이 했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자, 나은이, 아린이, 하일이, 현수, 찬하. 자, 이 문장 있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It was easy to solve the problem. 자, 했으면 해석 한번 해봐. 해석. 같이 한번 보자. 이 문장에서는 딱 보는 순간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이 it은 뭐다? 가주어죠,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는 얘인데, 투부정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투하고 동사 원형 딱 얘네만 나오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영어 문장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보통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호, 수식어가 있듯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된 게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는 투하고 동사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사는 뒤에 요 동사만의 자체 보호, 자체 목적어, 자체 수식어를 데리고 갑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길어요. 왜? 그 동사의 자체 목적어, 자체 보호, 자체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 the problem은 뭐다? 요 solve의 자체 목적어라는 거.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진주어죠, 진주. 그러면 해석하면 뭐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자. 누가 풀어? 누가 풀어? 그 문제를 누가 푸냐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대. 누가 풀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알 수 없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언젠가 하면은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건 쉬웠다. 이거는
everyone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다. 이번 시험 문제도 그래. 누구한테는 쉬웠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누가 푸느냐, 이 투부정사를 이 짓을 하는 놈이 누구냐, 그거를 밝혀줄 때 이때 어떻게 써야 된다. 자, 이거 한번 써봐. 자, 이 문장을 쓰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볼까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자, 일단 아까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볼까? 요게 가주어는 맞아. To solve the problem. 그래, 이거 진주어 맞아. 그랬을 때 요 to solve 똑같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다예요. 근데 요 for him 있죠. for him. 이 for him을 여러분들은 그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왜? 얘는 전치사 for 때문에 그를 위해 뭐 그에게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기억해둡니다. to 부정사 앞에 오는 이 for him은요. 이 to 부정사의 정식적인 주어입니다. 주어. 즉, 이 짓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for him을 그를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에게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 주어래네. 그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쉬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둘이 몽실하게 그에게 하니까 말이 매끄러워서 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주 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즉, 이 짓을 누가 하는지를 콕 집어 알려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쓰고 여기는 써줍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평균이 95점이야. 그럼 뭐야?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쉬웠지. 누구한테? 개나 소나 다. 그럴 때는 굳이 안 밝혀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어려웠지만 걔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쉬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푸는지를 콕 집어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때 for him은 이것을 굳이 이걸 의미상 주어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굳이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왜? 문장 상황을 봤을 때 간단. 자, 이거 한번 해봐. 자,
자, 요 두 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문장을 한번 쓰고 해석해. 자, 봐봐. 해석했지?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요게 투부정사 어디 있어? 요게 투부정사 예죠. 여기 투부정사 어디 있어? 예죠. 자, 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자,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나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 의미상 주어. 자, 봐봐.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든가 본데 보세요. 해석하면 뭐야?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해. 그죠? 누가 가? 누가 가?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해. 누가 가?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해. 누가 가냐고? 얘가 가지. 방금? 두 번째 문장 이거 해석해봐. 나는 그가 거기 가기를 원한다. 누가 가?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즉 문장의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반드시 써줘야지 이 짓을 누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형태가 이거라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꼭 4 플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짓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뭐 예를 들어서 I want 이거 뭐예요? For me 나는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굳이 이거 안 써줘도 느낌이 오잖아요. 나는 그가 거기 가기를 원한다는데 굳이 이게 for him 앞에 있는데 굳이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즉 투부정사 이 짓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안 써주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써주는 게 얘란 말이야. 끝.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적어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게 1이지 1. 요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to helper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주어예요. 자, 이게 뭐예요? 가주어. 이거 뭐야? 진주어. 그녀를 돕는 것은 친절했다. 누가? 자, 여기에 of him은 뭐다? 요 of him은 뭐야? 그가 이렇게 됐어요. 그가 그녀를 돕는 것은 친절했다. 그가 그녀를 도운 것은 친절했다. 근데 아까는 for 썼고 이번에는 of 썼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아까는 for를 썼는데 이번에는 of를 썼네. 자, 왜 이렇다? 그것은 그 앞에 오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kind 있죠. 이게 뭐고 하면 인성형용사예요. 선생님이 맨날 조인성, 나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인성 관련되는 형용사. 인성 형용사는 크게 조인성, 나 닮은 조인성, 그리고 나쁜 인성, 나인성이 있습니다. 조인성에는 뭐가 있죠? 친절한. 나이스하면 착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careful, polite. 또 뭐 있냐? honest, wise. 등등 있고. 나인성은 뭐 rude, 그리고 foolish, silly, 뭐 careless. 이 정도의 형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인성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는 그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저렇게 of로 표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터진 거예요? 터진 거 아니에요? 여기 비추 터진 게 아프고 이게 안 터졌잖아 여기는. 그래서 기억할 것 지금 보니까 어디 갔어? 지웠네. 투 부정사 앞에 오가 있을 때, 투 부정사 앞에 오버가 있을 때 요거를 딱 찾아내야 돼. 투 부정사 앞에 오버 플러스 사람 혹은 투 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사람 있을 때 그거를 탁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숨겨져 있어. 대부분의 문법 사실들은 어떤 문장 안에 숨어져 있어. 그거를 이렇게 쏙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쏙. 오케이? 어디든지 있잖아. 숨은 문법 찾기. 그게 결국 중요한 그거라니까. 혹시 너네 숨은 그림 찾기라는 노래 아나? 엄정화라는 가수 아나? 엄정화? 엄정화 아나? 어? 뭐 어떻게 알아? 완전 너네한테는 할머니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6살인가 많은가 그런데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거의 할매뻘이지. 근데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근데 그 사람 노래 중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노래가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 아주 신나. 나중에 한번 들어봐. 하는데 아무튼 들어봐. 좋아. 아무튼 의미상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장을 봤을 때 투 부정사 앞에 for나 of가 있을 때 그걸 잽싸게 딱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투투가 있고 3번에 보면 인어투가 있거든요. 요건 좀 묶어서 빨리 설명할게요. 거기에 이 책이 그래도 보면 좀 좋은 게 생각을 많이 해서 책을 썼어. I am too busy. 이거 뭐예요? 난 졸라 바쁘다죠. 졸라 바쁘다. 맞나? 근데 그 밑에 I'm too busy 다음에 to call him back이죠. 맞나? 잘 봐. to call him back의 밑줄 쳐볼까? to call him back의 밑줄 쳐봐. 그 앞 단어가 뭐야? busy죠, busy. busy 동그라미. 그 busy 밑에 뭐라고 쓴다? 형용사라고 쓰세요.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왔을 때 해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위에서 근이면 짠. 기억나? 응? 지난 시간에 복습 좀 할게요. 위에서 근이면 짠. 그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6개입니다. 첫 번째 뭐야? 뭐뭐 하기 위해. 또 뭐야? 뭐뭐 하기에. 세 번째는 뭐뭐 해서. 네 번째는 그리고 하다. 다섯 번째 뭐뭐 하다니. 여섯 번째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위에서 근이면 짠. 그 중에 뭐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게 몇 퍼센트? 이게 60% 제일 많고요. 뭐뭐 하기에는 언제 쓴다? 요 뭐뭐 하기에는 to 앞에 뭐가 있어? 그냥 형용사가 있을 때 뭐뭐 하기에요. 뭐뭐 해서는 뭐다? to 앞에 뭐가 있어? 감정 형용사가 있으면 뭐뭐 했어요. Glad to meet you, sorry to hear that. 그리고 하다는 뭐지? 왜 only 그네. 왜 only 박근혜만 좋아하냐 이거야. 응? 좀 윤석열이도 좀 사랑해줘. 응? 요즘 보니까 거의 평생 깜빵에서 써볼 것 같아. Wake up, only, live, grow up, never. 자 이런 말들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and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뭐뭐 하다니는 must be 한다면은 문장에 will이나 would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들과 어울리지 않는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 것들은 보통 보면 해석을 할 만한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거죠. 뭐뭐 하기에 to 비정사 앞에 뭐가 있어? 형용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있을 때 그냥 형용사 감정 형용사 말고 감정 형용사는 뭐뭐 해서 뭐뭐 한다. 그러면 거기 봐봐. I'm too busy to call him back. 그에게 전화하기에 너무 바빴다. 그 to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too busy to call him back은 밑에 보면은 I'm so busy that I can't call him back 보이나요? 그 문장 찾았어요? 그 옆에다가 써 뭐라고 쓰는가 하면 복문이라고 씁니다. 복문. 복문. 그리고 아까 I'm too busy to call him back 있죠. 그 옆에는 뭐라고 쓴다? 단문. 복문과 단문은 뭘 것 같아? 딱 봐도 단문은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죠. 복문은 좀 복잡한 문장 같죠. 말 그대로 I'm so busy that I can't call him back. 딱 봐도 그 that 앞에 끊어봐. that 앞에 끊는 이유가 뭐야? 앞에 문장 하나 있고 that 뒤에 문장 하나 있잖아. 맞지? 즉 주어 동사가 세트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문이 돼. 복수 문장. 복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위에 있는 문장은 간단하게 쓴 단문이고 밑에 쓴 문장은 자세하게 쓴 복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to는 뭐로 바꿀 수 있다? so that can't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so that can't. so that은 일종의 전치사 그 세트 커플 접속사라고 보면 돼요. so하고 that이 그렇게 떨어져서 연결됐을 때는 첫 번째 so는 very의 의미고 두 번째 that은 so의 뜻입니다. 나는 매우 바빴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밑에 거 볼게. 잘 나오다가 왜 끊어지지 이거? 전화 때려야 되겠다. (1588) 좀 받아 적어봐. 1588. 펭귄이 있는데 요 밑에 저 이것 때문에 잘 안 비. 88 1588 8866 적었나? 1588 8866 이따가 시 저기 에어컨 전화해도 1588에 8866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이 과거일 때는 당연히 was하고 couldn't로 바꿔 쓰면 되는 거지. to는 뭐로 바꿀 수 있다? so that can't로. 그 밑에 보면 이제 형용사 부사 있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해. 너는 혹시 걔 아나? 그 요새 뭐 김원훈인가 하는 그 김원훈인가 하는 그 병신 같은 애. 맨날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병신이 안 나게? 이렇게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분장해서 나오는 거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야 조진세 뭐 그런 거 막 눈도 완전 진짜 바보인 것 같아. 자, 언니 시험 잘 봤고?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점수 맞아?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와. 잘했어. 이번에 좀 잘 본 친구들은 계속 잘 보도록 하고 이번에 좀 자기 생각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공부할 시간 많고요. 앞으로 시험 볼 날 많습니다.
He is rich. He is rich만 하면 해석 간단하지. 그는 졸라 부자다 이거잖아. 그런데 요 enough까지 끊고 문장이 끝났다고 쳐봐. He is rich enough. 이러면 뭐가 되죠? 그는 충분히 부유하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물론 이렇게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enough라는 이 단어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지만 동사나 형용사 꾸밀 때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럼 봐봐. 리치의 품사가 뭐야 이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누가 수식하죠? 부사가 수식하죠. 그러면 이 enough는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부사. 우리가 아까 봤던 to는요. 아까 to be지 다음에 뭐였지? 그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였습니다. 뭐뭐 하기에로 해석되는 거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buy the car 이건 뭔가 하면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유하다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to buy the car는 enough를 수식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예요. 얘는. 그런데 to나 enough나 결국은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뭐 하기에로 해석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아까 to는 so that can't였죠. enough는 so that can이에요.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그 구조만 알면 돼. 그래서 so that can은 복문이고 여기에 있는 to나 enough는 그냥 단문 형태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to일 때는 to가 형용사 앞에 오지만 enough는 형용사 그러니까 enough 뒤쪽에 아니 앞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그 내용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숙제 내줄게요. 숙제는 44쪽부터 47쪽 44부터 47 그리고 워크북 있죠. 워크북 몇 쪽까지냐? 몇 쪽이? 19쪽까지. 19? 18, 19?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 왔던 친구들은 그 1, 2가 싹 다 하세요. 책도 그렇고 워크북도 그렇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들었죠. 그러면 뭐 시간 많잖아요. 그죠? 투 부정사만 해. 투 부정사만. 그러니까 투 부정사만 하세요. 워크북하고 아는 것도 다. 끝.